장재민 변호사님, 40대 여성이 모텔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 남성, 같이 있었던 남성에 대해서 선고 판결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판결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무죄 선고가 됐습니다. 무죄. 이게 예. 사실관계를 조금 보면요. 지난해 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에 전북 전주시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이 여성과 남성이 당시에 이제 6개월 정도 교제를 한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 연인 관계였고요. 7층에 투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갑자기 7층에서 추락사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여성이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냐 아니면 남자친구인 저 남성이 창밖으로 이 여성을 밀쳐서 숨지게 한 것인가라고 당시에 사실 수사도 됐었는데요. 결국에는 뭔가 정황상 이상하다. 이것은 살해를 당한 것이다라고 일단은 수사기관이 판단을 해서 살해 혐의로 그 당시 구속까지 됐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뭐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떨어졌느냐 아니면 이 남성이 개입돼 있느냐 여부인데 당시에 최초 발견된 상황을 보니까는 스스로 떨어졌다기에는 좀 의심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하의가 벗겨졌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만약에 스스로 떨어지면 왜 하의를 벗고 그런 떨어지느냐. 복장이 아니었을 때. 예,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짓말 탐지기 그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남자의 진술이 거짓 반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황 증거는 이제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봐서는 그렇다고 해서 직접 밀어서 떨어진 거라고 하는 증거는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판사의 입장에서도 살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그래서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뭐 이런 그 법원 측에 의해서 지금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증거가 좀 불충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인 거죠. 사실 이 사건은 곡절이 있었어요.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재수사해가지고 재판까지 간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그냥 뭐 스스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의문이 이제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일단 이유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그 발견된 그 옷의 상태, 복장의 상태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면은 왜 그런 그 복장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또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들 측면에서 설명이 안 되고 또 이 여성이 굉장히 어떤 효부였고 남편한테도 이제 한 20년 결혼 생활을 같이 했는데 남편한테도 잘 해왔고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한 2년 전부터 이제 별거를 하면서 이혼 숙려 기간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그런 동기를 찾기 등등 의문이 제기가 되면서 이제 다시 수사에 들어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의문이 제기가 됐지만 그럼에도 아까 이용학 교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결정적인 어떤 증거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은 또다시 이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는 그런 결과가 됐죠. 그러니까 양 변호사 이게 같이 있었던 그 남녀가 연인 관계였는데 사실 이 여성은 남편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계속적으로 재수사를 요구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남편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혼 숙려 기간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헤어지는 절차를 밟고 있던 중에 이제 이 사건이 발생을 한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남편이 계속해서 수사를 좀 제대로 진행해 달라라고 하면서 주장을 했던 거는 일단은 그 모텔 시트에 남은 그 남성 혈흔이 확인이 돼 있었다라는 것을 경찰이 이제 확인을 해줬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남성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쳐서 저렇게 혈흔이 남은 것이지 뭐 다툼이 심하게 있어서 내가 피를 흘렸던 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유족 측에서 그 남성, 그러니까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 남성의 그 친족이 경찰 간부라는 얘기가 있다. 그래서 수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건 아니냐라고 사실은 이의 제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기관에서 입장을 밝히기로는 그 매형이 경찰 간부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사실 수사 별개로 봐야 된다라고 그 해명을 했었습니다. 김광수 선배, 침대 시트에 남성의 혈흔이 있고 여성도 폭행당한 흔적이 있으면은 이게 사망과 연관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하지만 이제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의구심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여자가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고요. 부검을 해보니까. 그다음에 추락을 한 다음에 이제 모텔 카운터에서 119에 신고를 요청했거든요. 남자가. 그렇죠. 요청하면 뭐 현장을 가보든지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또 결정적인 것은 거짓말 탐지 조사를 받았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는 거짓으로 판명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건 살해와 상당히 관계가 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구속하고 기소하고 그랬던 걸 보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 살해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살해를 했는지가 중요하고 예. 그 동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만약에 뭐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밖으로 던졌다든지 밀었다랄지 그러면 이제 창틀 같은데 지문 같은 게 있어야 하는 지문이 있어야 하는데 지문이 한 5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감정이 안 됐어요. 감정 불능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의구심이 있지만 살해 과정에 대한 증거, 동기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증거가 없기 때문에 1심,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직접적으로 밀었다고 하면은 직접적인 증거들이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그렇죠. 의미죠? 그 사망에 이르게 된 그 경위로 봤을 때 네. 어쨌든 떨어졌다고 한다면 살인이 되기 위해서 누가 밀어서야 되겠죠. 네. 그런데 밀려면 그 증거가 창틀에 분명히 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일단은 이제 그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똑 떨어지는 직접 증거가 그 없다고 하는 점. 네. 비록 그 폭행 같은 것은 셋 다 얼굴 부분에 그 있었지만 폭행하고 이제 살인하고는 또 다른 이제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면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런 이제 법 원칙이 그 있다 보니까 예. 판사도 다소 살인의 의문은 있지만 이것을 살인이다라고 할 만큼 충분한 증명이 안 된 것이다. 예.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